장례식장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나는 큰엄마의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45해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겪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큰엄마는 내게 그냥 친척이 아니었다. 어릴 적 내가 열이 나면 밤새 간호해 주시던 분. 학교에서 상을 타면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 주시던 분. 내가 힘들 때마다 품어주시던 그 따뜻한 품. 영정사진 속 큰엄마가 미소 짓고 계셨다. 나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다. 몇 번을 닦아도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다. 옆에 앉은 엄마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엄마의 손길은 언제나 그랬다. 따뜻하지 않았다. 의무적이었다. 큰엄마의 손길과는 달랐다. 저 뒤쪽에서 정리해야 할 유품 상자들을 가져왔어. 넌 사진 정리 좀 해줄래?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 쪽으로 다가갔다. 큰엄마의 삶이 담긴 상자들. 나는 그중 가장 오래되어 보이는 상자를 열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흑백 사진, 빛바랜 컬러 사진, 구겨진 모서리를 가진 추억들. 나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꺼내며 큰엄마의 젊은 시절을 따라갔다. 20살 큰엄마. 결혼식 날 큰아빠와 손을 잡고 있는 큰엄마. 찻집 앞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큰엄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내 손이 멈췄다. 이게 뭐지? 흑백 사진 한 장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진 속 여자는 단발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서 있었다. 얼굴 표정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맑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얼굴을 나는 안다. 아주 잘 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보는 얼굴이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사진을 두 손으로 들고 형광등 불빛 아래로 가져갔다. 더 자세히 보고 싶었다. 믿을 수 없었다. 눈매, 코, 입술 모양, 심지어 미간 사이의 작은 점까지. 모든 게 나와 똑같았다. 손이 떨렸다. 사진을 뒤집어 봤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숙. 1978년 봄. 정숙. 큰엄마의 이름이었다. 나는 다시 사진을 앞면으로 돌렸다. 사진 속 큰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내가 사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이건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찍은 사진 같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릴 적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명절 때마다 큰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다른 조카들도 많았지만 유독 나만 그렇게 오래 안고 계셨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새 가방을 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연아, 넌 특별한 아이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교복을 맞춰주셨다. 엄마가 사주겠다고 했는데도 큰엄마가 고집을 부리셨다. 고등학교 입학 때는 두툼한 현금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그때 나는 물었었다. 큰엄마,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잘해주세요? 다른 애들 삐질 거예요. 큰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아주 특별한 아이니까.
나는 그때 그냥 큰엄마가 나를 예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니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다. 특별하다는 말. 그 말 속에 숨겨진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닐까. 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리고 관 속 큰엄마를 바라봤다. 평화로운 얼굴.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 속에서 나는 젊은 날의 큰엄마를 봤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봤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다. 수연아,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야.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사진을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엄마가 내 옆에 섰다. 뭐 보고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덤덤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엄마를 봤다. 엄마는 큰엄마를 닮지 않았다. 전혀 닮지 않았다. 오히려 나와도 닮지 않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엄마를 닮지 않았을까? 주변 사람들도 늘 그랬다. 수연이는 엄마 안 닮았네. 아빠 닮았나?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만 정리하고 들어가자. 내일도 와야 하니까. 엄마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언제나처럼 차가운 뒷모습이었다. 나는 가방을 꼭 움켜쥐었다. 가방 속에는 진실의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 사진 한 장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큰엄마와 이렇게 닮았는가? 왜 엄마는 나를 대할 때마다 묘한 거리감을 두는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큰엄마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젊은 큰엄마. 나를 닮은 큰엄마. 아니, 내가 닮은 큰엄마.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사진을 다시 꺼냈다. 핸드폰 불빛으로 사진을 비췄다. 사진 속 큰엄마가 말하는 것 같았다. 수연아, 이제 알 때가 됐어.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큰엄마,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어요? 왜 말씀 안 하시고 가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이 사진이 의미하는 것을. 큰엄마가 나에게 남기고 싶었던 진실을. 내 인생의 비밀을.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큰엄마 댁을 정리해야 했다. 오래된 단층집.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고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처마 밑에는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말라가고 있었다. 나는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집에는 큰엄마가 없다. 큰엄마의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발소리도 없다. 현관문을 여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된장 냄새, 묵은 나무 냄새, 그리고 큰엄마의 냄새.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큰엄마를 기억하고 싶었다. 잊고 싶지 않았다.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큰엄마와 큰아빠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나와 동생 지훈이도 함께 찍은 사진들. 엄마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다. 수연아, 빨리 와.
정리할 게 많아. 나는 천천히 안방으로 갔다. 큰엄마의 방이었다. 옷장, 화장대, 서랍장이 그대로였다. 베갯잎도 그대로, 이불도 그대로였다. 마치 큰엄마가 잠시 외출하고 금방 돌아올 것만 같았다. 가슴이 아팠다. 엄마는 이미 옷장을 열어 옷들을 꺼내고 있었다. 이 옷들은 기증하고 중요한 서류나 귀중품 있으면 따로 챙기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대 앞에 앉았다. 오래된 화장대. 거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립스틱과 볼터치가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손거울과 빗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에는 머리핀들이 가득했다. 평범한 물건들이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다. 노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는 꽤 두꺼웠다. 무언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엄마는 여전히 옷장 정리에 몰두하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 나도 몰랐다. 그냥 직감이었다. 이 봉투 안에 뭔가 있다는. 봉투 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오래된 종이. 누렇게 변한 가장자리. 나는 첫 장을 펼쳤다. 양육동의서.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아니, 내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리는 것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친모 성명. 정숙. 양육인 성명. 윤자. 아동 성명. 수연. 생년월일. 1980년 3월 15일. 세상이 멈췄다.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다. 쿵쾅, 쿵쾅, 쿵쾅.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봤다. 착오가 있을 수 없었다.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친모. 정숙. 정숙은 큰엄마였다. 양육인. 윤자. 윤자는 내가 지금까지 엄마라고 불렀던 분이었다. 그럼 나는 누구의 딸인가? 큰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건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엄마라고 불렀던 분은 누구인가?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손에 든 서류가 무거웠다. 너무 무거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엄마가 뒤에 있었다. 들키면 안 됐다. 왜 안 되는지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숨겨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또 다른 양육 동의서였다.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다. 친모 성명. 윤자. 양육인 성명. 정숙. 아동 성명. 지훈. 생년월일. 1985년 7월 22일. 동생. 내 동생 지훈이었다. 나는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다시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다. 수연. 친모 정숙. 양육인 윤자. 지훈. 친모 윤자. 양육인 정숙. 우리는 바뀌어 있었다.
나는 큰엄마가 낳았지만 지금의 엄마가 키웠다. 지우는 지금의 엄마가 낳았지만 큰엄마가 키웠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 뒤바뀐 채로 자랐다. 왜? 대체 왜?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아, 뭐 찾았어? 나는 화들짝 놀라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졌다. 너무 가까웠다. 나는 몸을 돌렸다. 엄마가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엄마의 시선이 내 손으로 향했다.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그게 뭐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서류를 더 꽉 쥔 채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거 어디서 찾았어? 엄마도 알고 있었다. 이 서류를, 이 비밀을,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들어보였다. 엄마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흔들렸다. 수연아.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쳤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예요? 서류를 엄마에게 내밀었다. 저는 큰엄마 딸이에요. 맞죠? 그럼 왜 저를 낳고도 키우지 않았어요? 왜 엄마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엄마는 왜 저를 키웠어요? 친딸도 아닌데.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엄마가 뭔가 말해주기를, 설명해주기를. 하지만 엄마는 입을 열지 않았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비웃었다. 언제요? 언제 말할 건데요? 큰엄마가 돌아가신 지금도 말 못하면 언제 말하려고 그래요?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우는 건가 싶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더 조용하게. 지훈이는 알아요.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모를 거야. 아직은.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가방에 집어넣었다. 엄마가 손을 뻗었지만 나는 피했다. 저 먼저 갈게요. 나는 안방을 나섰다. 뒤에서 엄마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다. 현관을 지나 대문을 열고 나왔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내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나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누구인가? 45해를 살면서 나는 누구였나? 큰엄마의 딸인가? 엄마의 딸인가? 아니, 나는 누구의 딸도 아니었던 건가? 이틀 뒤 동생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떨리고 있었다. 불안해 보였다. 나는 핸드폰을 귀에 꽉 붙였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나 지금 큰엄마 집인데. 누나 올 수 있어. 지금 당장. 무슨 일인데? 지훈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누나도 봤지. 그 서류. 양육동에서. 나는 숨이 멎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지훈도 알게 된 거였다. 어떻게 알았어? 나도 찾았어. 큰아빠 책상 서랍에서. 누나, 이게 진짜야. 진짜 맞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지훈도 나처럼 혼란스러울 것이다. 나처럼 두려울 것이다. 지금 갈게. 거기 있어.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차를 몰고 큰엄마 집으로 향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다.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우는 어떤 상태일까? 나처럼 무너져 있을까? 아니면 화가 나 있을까? 큰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다. 나와 똑같은 봉투. 나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지훈아.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울음에 가까웠다. 누나. 이거 봤어. 지훈이 봉투를 들어 보였다. 나는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찾았어. 화장대 서랍에서. 지훈은 봉투를 펼쳤다. 서류를 꺼냈다. 나는 그 서류를 알고 있었다. 내가 본 것과 똑같은 서류였다. 친모, 윤자, 양육인, 정숙, 아동 성명, 지훈. 지훈은 서류를 보며 말했다. 나는 큰엄마 아들이었네. 큰엄마가 낳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낳았는데 큰엄마가 키웠어야 했대. 그런데 안 그랬어. 엄마가 키웠지. 왜? 왜 이렇게 된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내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다. 그리고 자기 서류와 나란히 놓았다. 우리 완전히 바뀐 거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엄마가 낳고 큰엄마가 키웠어야 했어. 나는 큰엄마가 낳고 엄마가 키웠어야 했고.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자랐어. 나는 친엄마한테서 자랐고 너는 친엄마가 아닌 사람한테서 자랐어.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나는 지훈의 등을 쓰다듬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위로가 필요했다. 누나는 어때? 화 안 나? 속 안 뒤집혀? 지훈이 얼굴을 들며 물었다. 눈가가 붉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화나? 엄청 화나. 근데 동시에 슬퍼. 그리고 이해도 조금 돼.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자식을 바꿔. 이건 미친 짓이야. 정상이 아니야. 나는 반박하지 못했다. 지훈의 말이 맞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느꼈다. 이 서류 속에 담긴 무게를. 두 여자가 내린 선택의 무게를. 지훈은 서류를 다시 펼쳤다. 맨 아래를 가리켰다. 여기 봐. 뭐라고 써 있어. 나는 몸을 숙여 읽었다. 본 계약은 양측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복리를 위한 선택임을 명시함. 날짜 1985년 8월 1일. 서명. 정숙. 윤자.
두 여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큰엄마와 엄마. 그들은 합의했다. 서로의 아이를 바꾸기로. 나는 그 서명을 한참 바라봤다. 필체가 떨려 있었다. 두 사람 다. 큰엄마도 엄마도. 이 서명을 할 때 얼마나 떨렸을까. 아동의 복리. 무슨 뜻이야? 지훈이 물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뜻이겠지. 그들은 이게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나 봐. 지우는 서류를 구겨버리고 싶은 표정이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이야? 우리를 위한 거야. 자기들을 위한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다. 큰엄마는 왜 나를 낳고도 키우지 못했을까? 엄마는 왜 지훈을 낳고도 큰엄마에게 맡겼을까? 그리고 왜 서로 바꿨을까? 지훈이 일어섰다. 주먹을 쥐고 있었다. 나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직접. 왜 이랬는지. 나는 지훈의 팔을 잡았다. 지훈아, 잠깐만 기다려봐.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진실 못 들어. 엄마는 말 안 할 거야.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지우는 나를 바라봤다. 어떻게 찾는데? 나는 큰엄마 집을 둘러봤다. 여기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야. 큰엄마와 엄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지우는 한숨을 쉬며 다시 앉았다. 좋아. 찾아보자. 근데 못 찾으면 나 바로 엄마한테 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서재로 갔다. 큰아빠의 책상이 있는 곳이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했다. 지훈이 서랍을 열었다. 나는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찾았다. 먼지가 날렸다. 손이 더러워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책장 맨 위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가 상자를 내렸다. 무거웠다. 지훈이 다가왔다. 뭐야 그거? 몰라. 열어보자. 나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오래된 편지. 누렇게 변한 봉투들. 나는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큰아빠의 필체였다. 큰엄마에게 보낸 편지였다. 지훈아, 이거 봐. 나는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지훈도 내 옆에서 함께 읽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편지 속으로 들어갔다. 과거 속으로. 진실 속으로.